최은정의 주식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습니다. 장중 1697선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1691선까지 상승폭은 다소 줄어든 상태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프로그램 속에서도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시황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심리적 저항선인 1700선 저항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12시 구간 현재 1690포인트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현재 16포인트 오른 1691.93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발 훈풍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상승 출발했습니다. 9포인트 오른 1684포인트 오늘 출발했는데요. 이후 꾸준히 오르면서 장중 1698포인트까지 오르면서 17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시 구간 현재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169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면 정부 금융당국의 외환 규제 소식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800억 넘게 매수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 역시 890억 넘게 소폭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현재 3,000억 넘게 매도 물량 내놓고 있는데요. 이처럼 개인의 강한 매도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나오면서 지수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 탄력을 유지하면서 49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1.4포인트 오르면서 492.7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3포인트 오른 49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시초가는 현재 하회하면서 490포인트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12시 구간 현재 490포인트 초반에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기관이 152억 원, 외국인이 11억 원 소폭 매도하고 있고 반면 개인이 현재 강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200억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의 선물환 규제 소식으로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8원 70전 하락한 1227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급락한 것은 정부의 규제 발표로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대내외 악재가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원달러 환율 흐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6원 하락한 1240원에 출발했습니다. 이후 꾸준히 하락하면서 1220원대 후반에서 현재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보험을 제외한 전 종목이 오르고 있는데요. 증권주와 건설주의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한 달여 만에 80만 원을 회복하면서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역시 1.4%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도 0.6%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LG디스플레이가 외국인의 매수세 힘입어 1%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과 서울반도체가 1%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SK브로드밴드와 소프트 신소재는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메가스터디 역시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7위부터 12위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 ICT가 1.4% 올라주고 있고 네오이즈 게임즈가 월드컵 호재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를 중심으로 철강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철강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최근 철강 시황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의 경기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철강주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2%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 동국제강 역시 2.8%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제강이 현재 8% 이상 급등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3%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TV 라디오 정례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4대강 관련주가 오늘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화공영이 14.9%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0% 이상 크게 오르고 있고 NIST 역시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여행 항공주가 현재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0.9%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52주 신고가를 갈아치기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2.9%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모두투어 현재 1%대에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에 중국발 디도스 공격을 받으면서 현재 보안 관련주가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1.8% 오르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도 현재 약 광보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울림 정보는 현재 장 초반 강세에서 현재 2% 조정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12시 구간대 시황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예, 코스피는 금요일보다 16포인트 상승한 169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 오른 492선입니다. 자, 3부에서는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장은 비교적 강하죠. 그간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건설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오늘장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그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좀 제외되었던 증권주, 건설, 철강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아무래도 이미 기존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 있고 포트폴리오상 비중이 굉장히 크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비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매수세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기관 매수 1위를 차지할 만큼 업종적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설주를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은 지난주를 또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현대건설의 추천을 또 한번 해주셨었고요. 네. 건설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들로 좀 압축을 해보면 좋을까요? 건설주 중에서는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오면서 지수 대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된 그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 좀 차익을 실현하시고 삼성물산으로 좀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건설주를 유의 깊게 살펴보자.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이 코스피가 1% 이상 올라오면서 긍정적인 시각이 점점 우세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증시 흐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 박성일 연구원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 같은 경우 좀 앞으로 좀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요. 예. 기존에 프로그램 매도 차익 잔고가 굉장히 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베이시스가 개선이 됐고 베이시스가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매수에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우량주, 코스피 200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매매하실 때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앞으로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걸까요?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코스피 예. 자체는 뭐 부담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은 되지만 예. 뭐 유럽발 악재가 아직 해소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에서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1750 정도가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시기에는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좀 보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은 되고요. 유럽발 위기가 좀 해소가 된 이후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2000포인트까지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프로그램 쪽에서 오늘 3,600억 원 정도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관심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이라면 이제는 대형주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앞으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에 관심 갖는 게 맞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중에서도 대형주 중에서도 아무래도 기존에 기관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종목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시가총액 비중을 좀 맞추려고 예. 들어올 수 있는 경향이 좋기 때문에 좀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오늘장 어떤 종목을 관심 갖고 계신지 들어볼 차례입니다. 어떤 종목을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좀 제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베이직 하우스라는 내수주를 좀 들고 나왔는데요. 예. 베이직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알고 있으시다시피 뭐 돌아다니시다 보면 매장을 좀 보실 텐데 대표적인 의류 업체입니다. 뭐 중소형 의류 업체 국내에선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서는 뭐 계속해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고 연간 순이익이 20% 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좋은 이익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 개수 또한 매년 뭐 150개에서 200개 정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내수를 계속해서 이렇게 부양하려는 정책에 그 상승을 해서 이런 식으로 베이직 하우스가 실적 호조를 보인다고 하면 지금 현재 1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셔서 13,000원 정도까지 보는 것은 무리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돼서 제가 오늘 그 관심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베이직 하우스 저도 역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이제 업체를 방문해서 옷을 사본 적이 있거든요. 예. 네, 싸지만 또 품질이 괜찮더라고요. 베이직하우스가 중국 내수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좀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리면 예. 아무래도 월드컵 관련해서 의류 판매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법인 말고 해외 국내에서 좀 판매량이 부진해서 주가 흐름이 그동안 좋지 않았는데요. 국내에서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판매량이 좋아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월드컵을 계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빨간 티를 많이 팔고 있나요, 베이직하우스에서? 베이직하우스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그냥 티셔츠나 뭐 남방 같은 종류의 의류를 많이 팔고 있는데 예. 빨간 티 물론 팔고 있습니다. 예, 매출 증가 기대감에 오늘은 베이직하우스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현재 베이직하우스가 11,100원 선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주가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목표가를 13,000원 주셨고 손절라인은 10,000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 하신 분들은 체크하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문자 종목 상담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스타 Q&A 시간입니다. 예, 언제든지 무료 문자 번호 015-8500-1110번 또 전화도 열려 있죠. 1599-7770번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담받고 신 종목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닉네임과 함께 재미있는 사연들,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장중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들어와 있습니다. 17만 1,000원에 사셨죠. 17만 1,000원에 30%를 갖고 계십니다. 전망 좀 부탁드려요 하셨고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삼성 SDI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삼성 SDI 전망 같은 경우에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출시된 아이폰 4G에 들어가는 중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도 하고 기존의 기관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여왔던 주도주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고 삼성 SDI가 지분을 좀 갖고 있는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AM-OLED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관련 손익도 충분히 지분법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뭐 일봉으로 보시기보다는 주봉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주봉으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기존에 고점을 찍었던 부근에서 지금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데요. 수급 상황을 현재 봤을 때는 기존 고점이었던 뭐 18만 1,000원을 깨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기와 더불어서 삼성그룹에서 현재는 주력 계열사로 변화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좀 안심하시고 보셔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덕산 하이메탈을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8,400원이시고요. 비중은 없으신데 300주를 갖고 계시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덕산 하이메탈은 어떻게 보시나요?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가장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예. AM-OLED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AM-OLED 관련 장비를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AM-OLED가 좀 큰 LED 3D TV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큰 패널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좀 문제가 될 텐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이렇게 3D TV가 계속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좀 3D TV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현재의 지위를 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면은 이 AM-OLED 관련 기술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수혜는 아무래도 그 덕산 하이메탈이 입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18,000원 정도에 매집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기관들 물량이 조금 나오면서 18,000원 정도에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관 물량 나오는 거 계속해서 이렇게 좀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다른 기관들이 좀 받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눌림목 구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중기적으로 보신다고 하면 이 눌림목 구간을 좀 벗어나서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자의 상승하는 흐름을 좀 힘에 얻고 좀 더 주가가 21,0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덕산 하이메탈 받아봤고요. 이번에는 TLI를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5,100원이시고요. 30%를 갖고 계십니다. TLI 같은 경우에는 오늘 22,1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소폭 일단 손실을 보고 계시거든요.
25,100원 정도에 매입을 하셨으면 상당히 좀 고가에 매입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TLI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3D 관련된 업체인데 3D 관련된 기술 중에서도 그 2D와 3D를 전환할 수 있는 그 컨트롤 칩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 3D 투비를 출시를 한다고 하면은 2D와 3D가 호환이 되는 방식으로 출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TLI가 유일하게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3D TV 판매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TLI의 주가가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은 되는데 아무래도 LG전자에 납품하는 그 납품량이 좀 많은데 최근에 LG전자가 그 휴대폰 관련 사업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요. 이와 함께 TLI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3D TV는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더 판매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뭐 현재 손절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3D TV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고 해도 기존의 3D TV 대장주였던 뭐 KDC나 IM 그리고 TLI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다려 보셔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홀딩하시면서 기다린다고 하시면 3D TV 판매 호조와 함께 주가가 기존의 그 26,850원 정도를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TLI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전 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풍산을 들어보겠습니다. 풍산을 보내주신 분이요.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실버레인이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보내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이나 비중은 없으시고요. 전망이 궁금하시다고요. 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대부분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현재 풍산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관련된 FPS 반도체 관련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 주도주가 좀 많이 꺾이면서 올라왔던 구간에서도 풍산 자체는 크게 조정을 받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 22,950원 정도에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보이면서 지지를 받고 60일선 지지로 올라가고 정배열 정배열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매도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배열 상황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LG전자를 받아보겠습니다. LG전자가 그간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 오늘은 7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LG전자를 언제 사면 좋을까요? 라고 초코보이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이쯤이면 이제 바닥을 찍은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세요. 예, 최근에 LG전자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같은 종목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매집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으신데요.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LG전자는 그 60주 이평선이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이렇게 현재 6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왔을 경우에는 매집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이럴 경우 매집을 할 타이밍을 보신다고 하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들어오는 거를 2번 정도 확인을 하신 후에 뭐 거래량을 동반해서 2번 정도 들어온다면 그때 매집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리고 매집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60주 이평선에서 강하게 부딪히고 내려올 수 있고 이런 경우 좀 기술적 반등에 그칠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매집을 하시고 일단 60주 이평선에서 매도를 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됩니다. LG전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경우에는 휴대폰 관련 사업이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갤럭시 S를 출시를 하면서 어느 정도는 아이폰에 대항할 수 있는 기술력과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과 신제품 모두에서 아이폰이나 갤럭시 S에 좀 뒤처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보시되 단기적으로 보시지는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좀 매집할 수 있는 구간,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는 날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LG전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는 날, 그날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상담을 받기에 앞서서 오늘의 비타민 퀴즈를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요. 나만의 월드컵 응원 구호는 네모이다입니다. 자, 박성일 연구원님. 예. 최은정의 응원 구호는 대한민국이었는데요. 네. 박성일 연구원님께서는 주로 하시는 응원 구호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오필승 코리아를 주로 그 응원할 때는 좀
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전에서도 하셨겠네요. 예, 그리스전에서 가까운 응원장에 찾아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오 필승 필승 코리아. 코리아. 네. 네,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 나만의 응원 구호, 대한민국과 오필승 코리아가 참 많이 응원 구호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푸짐한 상품들을 드리고요. 또 함께 종목도 보내주시면 종목도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리온인데요. 35만 9천 원에 사셨고 50%를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오리온 같은 종목은 최근에 매수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현재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는 좀 두려움을 가지고 접근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매입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데 일단 매입하신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90년대, 80년대 초반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렇게 제과 관련 사업이 중국 내에서도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고요. 중국에서 현재 임금 인상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임금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중국 소비자분들의 구매력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구매력 상승이 오리온과 같은 제과 제품에 조금 더 제과 제품 판매에 조금 더 탄력을 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성장성을 보시고 매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리온 자체를 매입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라고 한다면 오리온 같은 지금 현재 이렇게 주가가 꺾이지 않은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목표 주가나 손절 라인을 설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간다면 계속 간다고 보는 게 맞지만 조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기존 주도 세력들이 차익 실현을 한다고 본다면 크게 좀 차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일 이평선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생각을 하셔갖고 20일 이평선이 깨질 때는 매도를 하시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정배열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일단 홀딩 하시면서 기다리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2,200원이시고요. 손절가, 목표가를 알려주세요. 두루두루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4999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까지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의 흐름이 많이 좋지는 않은데요.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아토나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 LIG ADP, IPS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현재는 주도주들이 많이 좀 전환이 된 모양을 보이면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MOCVD 반도체 장비가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요. 60일 이평선 정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가 현재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20일선, 60일선하고 5일선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관련해서 반도체 장비들의 수주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MOCVD 장비 같은 경우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실제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은 앞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손실이 크지 않다고 한다면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전략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요. 손실이 크다고 하신다고 하면 일단 물타기 전략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올해 꾸준해서 좀 실적 관련해서 그리고 수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고 기다리셔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좋은 성과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현재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15포인트 올라와 있습니다. 0.9% 오른 1691선입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2천억 원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다소 줄었습니다. 개인들은 3천억 원 이상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포인트 오른 492선입니다. 오늘 대형주가 비교적 강한 가운데 중소형주는 약한 모습입니다. 개인들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해 청와대와 내각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그에 맞는 진용도 새로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부와 청와대를 더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가 이번 회기에 관련 법안을 표결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4대강 사업에 대해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도 4대강 사업은 몇 년 뒤면 성과를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며 사업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폭력 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쌀을 대량 구매한 뒤 헐값에 되팔아 확보한 현금으로 고리의 사채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카드깡을 통한 쌀 투매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다 마땅한 처벌 규정도 없어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당수 폭력 조직과 사채업자들이 산지 미국 종합처리장에서 상당량의 쌀을 카드로 구입한 뒤 이를 대형 슈퍼마켓이나 중대형 판매상에게 구입가보다 낮게 팔아 현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첩보가 농정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쌀을 팔아 확보한 현금을 사채업에 돌려 상당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 등급이 주요 20개국 중 중위권으로 동유럽 국가 수준으로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무디스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들이 매긴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G20 회원국 중 10위에 올랐습니다. 미국과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가 최고 수준이었으며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중국과 함께 10위권에 턱걸이했습니다. OECD 회원국에서 비교하면 한국의 신용등급은 재정위기가 닥친 스페인에 한참 뒤처졌으며 체코,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국가 비슷했습니다. 한국의 신용등급이 저평가된 것은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작용했지만 미주나 유럽에 비해 아시아 국가의 인색한 평가를 내리는 국제신용평가사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응원 열기가 뜨거워지자 유통업계가 치킨, 도시락, 김밥 등 간편식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이 지난 주말 그리스를 완패하며 선전을 펼치자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맥주와 치킨, 도시락, 생수 등이 대거 팔려 일부 점포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그리스전이 펼쳐진 지난 12일 이마트에서는 치킨 3만 마리가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주 토요일보다 70%나 많이 팔린 겁니다. 편의점 GS25도 같은 날 전국 4,200개 점포의 매출이 13%가량 늘었으며 패밀리마트도 간편식과 생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날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자, 오늘도 무료 문자 번호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많은 분들이 문자 참여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비타민 퀴즈는 나만의 월드컵 구호는 네모다였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을 보내주셨고요. 오필승 코리아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자, 16강 진출은 가볍게라고 문자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요. 에너지 충전소라는 닉네임 가지신 분은 에너지 충전소 가득 넣고 16강으로 출발이라는 말씀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8시 반 아르헨티나와의 또 2차전. 비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길거리 응원에 나서 주시겠죠. 다시 한번 태극전사들의 힘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하이리치 당첨자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7911님, 2758님, 4005님께는 하이리치 무료용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신의손 로댕전 관람 티켓 갖고 가실 분 오늘도 역시 3분을 추첨해봤습니다. 7057님, 3023님, 3450님 께는 하이리치 무료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리치가 아니라 로댕전 티켓이죠. 로댕전 티켓을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수급 상황 잘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도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